철과 철이 만나는 전장의 세계에서 기술은 곧 치유의 건데 30년 전 한국은 전차 엔진의 시동을 걸기 위해 독일의 허락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파워팩이라는 심장을 독일에 의존했고 기술적 자존심은 늘 제약이라는 무거운 그림자에 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의 심장부에서 그 독일 전차 러파드 2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한국의 기술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극적인 역전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을 넘어 중동의 거대한 사막 시장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 전차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극적인 역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K2 흑표 전차가 단순한 무기가 아닌 세계 국방의 질서를 재편한 기술적 자존감의 상징인 이유를 분석합니다. 우리는 이 전차 안에 숨겨진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첫째, 러시아의 최신 위협에 맞서는 난공불락의 방어력은 어떻게 완성되었나? 둘째, 한때 오명이었던 1000회 고마력 엔진의 불신을 씻고 완전 자립을 이룬 비밀은 무엇인가? 셋째, 이 전차가 세계 시장의 정치적 자유무역 장벽을 허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전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기술적 독립선언이자 외교적 제약이 없는 자유의 날개를 단 한 세대의 집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폴란드가 K2에 요구했던 생존이라는 절대적 가치에서 시작됩니다. 유럽이 K2PA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가? 러시아의 최신 ATGM 대전차 미사일. 공격에서 정면 방어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K2는 이라고 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차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사용하는 코르넷 같은 첨단 대전차 미사일의 위력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기존의 서방 전차들이 측면은 물론 정면에서도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고 폴란드는 새로운 전차에 난공불락의 방어력을 최우선으로 요구했습니다. K2EPL에 적용된 모듈형 복합 장갑은 기존 K2 대비 정면 방어력을 약 20% 이상 향상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방어력의 핵심은 단순히 장갑을 두껍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층 구조의 특수 복합재를 사용하여 미사일의 성형 자격탄, H-8, Z와 운동 에너지탄 모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전장에서 전차의 방어력은 더 이상 두꺼운 장갑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측면이나 상부 공격, 특히 저속 드론의 위협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K2의 두 번째 비밀 병기, 능동 방어 시스템 공동 개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폴란드가 최첨단 APS를 요구했을 때 한국의 제조사는 이 분야에서 최고 기술을 가진 이스라엘과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측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한국이 복잡한 APS 시스템을 전차 시스템에 완벽하게 통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습니다. APS는 단순히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치를 다는 것이 아니라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 레이더, 센서가 실시간으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는 고난도 통합 기술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팀은 그들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K2EPL이 적용된 APS는 초속 500마라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과 시속 150km의 느린 정찰 공격 드론을 동시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AI 기반의 알고리즘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드웨어보다 어려운 소프트웨어의 영역입니다. 현대 로템의 한 엔지니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속도 차이 4배 이상 나는 두 위협체, 미사일 턴 드론을 동시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우리는 1초의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2년 만에 이스라엘 팀이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한국의 뛰어난 통합 능력에 놀라 공동 개발을 제안했고 K2PL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APS를 갖춘 전차 중 하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K2PL 방어력의 핵심은 완벽주의입니다. 체코의 드론 방어 시스템을 원하면 가저와 통합하고 이스라엘의 최고 APS 기술이 필요하면 그들조차 놀랄 정도로 더 발전시키는 끈기. 이는 우리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결과를 위해 국경을 넘는 엔지니어들의 집념이었습니다. K2의 방어 기술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와 통합 능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K2가 전 세계에 증명해야 했던 더 근본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심장이자 동력원인 파워팩의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오명을 딛고 일어선 국산 엔진의 이야기입니다.
K2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잠시 아픈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1500마력. 이 숫자는 한때 한국 방위 산업의 트라우마였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파워팩은 K2 전차 개발의 가장 큰 난제였고 결국 초기 양산분에는 독일제 MTU 파워팩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국산 파워팩을 둘러싼 성능 논란과 시험 실패 소식은 한국 기술은 아직 멀었다는 사회적 불신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의 승리라는 드라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정확한 증언을 인용하면 국산 파워팩의 초기 문제는 하드웨어 자체, 즉 엔진이나 변속기의 내구성이 아니라 제어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있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차량의 속도, 지형, 운용자의 의도에 따라 토크를 전달하고 기어를 변속하는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의 역할입니다. 초기 시스템은 이 민감한 제어에서 독일제 시스템 대비 최적화가 부족했고 이것이 순간 가속력이나 특정 조건에서의 성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성능이 딸린다는 오해는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독일 전차의 엔진 성능 데이터를 분석하며 단순히 따라잡는 것이 아닌 한국 지형과 전술 환경에 최적화된 코드를 수만 번 수정하고 테스트했습니다. 이것은 파워팩이라는 하드웨어 덩어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0.0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소프트웨어 튜닝 과정이었습니다. 이 노력의 결실로 국산 파워팩은 마침내 오명을 씻었습니다. 현재 K2 전차에 탑재되는 국산 파워팩 두산 인프라코어 DB-G17K 엔진 및 S&T 다이내믹스 EST 화로K 변속기은 순간 가속 성능 여간 3km 하우K 도달 시간에서 독일제와 동등한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더욱이 연비 효율과 특정 환경에서의 출력 제어 능력은 일부 독일제를 능가하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됩니다. 파워팩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못한다는 자괴감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수많은 연구원들이 사회의 불신 속에서 밤낮 없이 코드를 수정하고 수천 번의 테스트를 통해 마침내 국산 파워팩이 스스로 시동을 거는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닌 자존감 회복의 포효였습니다. S&T 다이나믹스의 한 변속기 개발자는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한국산이라 안 된다는 선입견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일 전차의 엔진 성능 데이터를 분석하며 우리 기술이 결코 뒤처지지 않음을 코드 한 줄 한 줄로 증명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는 단순히 전차 한 대를 만든 것을 넘어 세계 시장의 굳건한 벽을 허무는 자유무역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기술 종속에서 벗어난 K2는 이제 정치적 제약이 없는 자유의 전차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 열쇠가 사우디와 튀르키예에서 어떤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000대의 러파드 전차를 원했지만 독일의 법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력보다 정치적 제약이 더 큰 힘을 발휘했던 시장. K2는 이 틈을 노린 것이 아니라 이 제약 자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독일은 국내법인 분쟁 지역 군수품 판매 금지 규정 때문에 사우디 같은 주요 고객에게 러파드 수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족쇄는 독일 자체를 묶었을 뿐만 아니라 K2 전차의 기술 라이선스를 가져가 제작한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알타이 역시 사우디 수출 길이 막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알타이 전차가 독일제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2가 국산 파워팩으로 완전 자립을 이룬 순간 이 정치적 족쇄는 해제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국산 파워팩을 튀르키예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알타이 전차는 비로소 사우디 시장을 향해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절묘한 전략적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는 이제 전차 완제품을 파는 경쟁자이면서도 동시에 튀르키예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을 공급하는 독점적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튀르키예가 알타이 전차를 수출할 때마다 한국은 핵심 부품 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합니다. 파워팩 판매 수익률은 K2 완제품 판매 대비 일정 비율을 차지하며 장기적인 부품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차 사업이라기보다는 국제 무역 전략의 승리에 가깝습니다. 사우디는 알타이 전차를 도입하더라도 그 성능과 내구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튀르키예가 자체 개발한 포신 등 핵심 부품들은 한국의 K2 포신 기술 대비 내구도가 현저히 낮고 오버홀, 정비, 주기가 짧아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우디는 매우 실용적인 고객입니다. 그들은 결국 가장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부품을 원할 것입니다. 튀르키예 전차를 구매하더라도 사우디는 이 포신은 한국산으로 교체해달라, 사격 통제 장치는 한국의 기술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튀르키예라는 파트너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면서도 고객의 최종적인 신뢰는 K2의 핵심 기술로 얻게 됩니다. 우리는 독일처럼 강요하거나 미국처럼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술력과 안정성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만을 제공했고, 이는 곧 파트너의 자유를 존중하는 한국 방산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익명을 요청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마치 이스라엘 APS를 공동 개발했듯이 우리는 튀르키예를 포함한 전 세계 파트너들에게 최고의 부품을 통합해줄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원하는 고객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K2의 전략적 승리는 여러분의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다음은 K2의 기술적, 경제적 성공이 이제 미래를 향하는 방향입니다. 2030년대의 전장 지도를 바꿀 다음 주역 K3 차세대 전차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K2 흑표의 성공 스토리는 우수한 기술력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경쟁자들이 간과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고객 맞춤형 전략을 통해 중동 시장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020년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인 IDX에서 한국은 K2의 사막형 버전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색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적 배려였습니다. 중동의 여름 온도는 50도를 쉽게 넘나들며 고운 모래와 먼지는 전차의 엔진과 전자 장비에 치명적입니다. K2 사막형은 엔진의 과열을 막기 위한 강화된 냉각 시스템과 미세한 모래 입자를 걸러내는 특수 공기 정화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전차장에게 이 모든 것이 익숙했던 다른 서방 국가의 전차들과 달리 한국은 중동 고객의 특수한 운용 환경을 존중하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당시 IDX 전시장에서 사우디, UAE, 오만 등의 고위 관계자들은 K2 사막형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서방 전차들이 표준형을 강요했던 것과 달리 한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이미 반영해 놓은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중동 관계자는 미국이나 독일은 우리에게 너희가 알아서 적응하라고 했지만 한국은 우리가 너희에게 맞춰주겠다고 했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는 기술적 우위를 넘어 고객 중심의 철학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기술 통합과 맞춤형 전략은 폴란드와의 계약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폴란드가 자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을 강력히 요구했을 때 한국은 신속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응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같은 전통적인 강국들은 핵심 기술 이전에 극도로 폐쇄적이었지만 한국은 파워팩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술을 조건부 이전하며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 방산의 강점인 납기 속도와 결합되어 시너지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국가들은 즉시 전력을 원했고 한국은 이미 양산 체제가 갖춰진 K2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년 뒤에나 납품 가능한 경쟁국 전차들과 확연히 대비되는 결정적인 경쟁력이었습니다. K2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가장 빨리, 가장 저렴하게, 가장 유연하게 고객의 요구를 맞춰줄 수 있는 전차가 된 것입니다. K2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거둔 성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기술적 우위는 필수이지만 정치적 제약 없는 자유로운 수출 환경과 고객의 니즈를 최우선으로 하는 유연한 전략이야말로 국방 기술을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열쇠라는 점입니다. K2의 이 위대한 성공은 이제 미래를 향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의 전장 지도를 바꿀 다음 주역 K3 차세대 전차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K2 흑표 전차의 성공은 단순한 수주,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이 전차는 한국을 러파드, M1, 에이브람스, 르클레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전차 제조국 반열에 당당히 올려놓았습니다. 기술적 자존감 회복이라는 내적 목표를 달성한 것은 물론 정치적 제약 없는 자유로운 수출 능력과 뛰어난 고객 맞춤형 통합력이라는 무기를 통해 세계 방산 시장의 질서를 재편했습니다. 폴란드와 중동에서 거둔 승리는 이제 루마니아, 노르웨이, 이집트 등 잠재 시장으로의 확대를 위한 굳건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K2의 위대한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 기술적 유산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전쟁을 준비하는 K3 차세대 전차의 비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K3는 K2가 완성한 파워팩 자립과 첨단 센서, 터통합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 초격차를 목표로 합니다. K3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포탑 시스템과 혁신적인 화포 기술에 있습니다. 기존의 화약이 아닌 전자기력을 이용하는 레일건 또는 전열화 학포 같은 미래형 주포가 장착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또한 AI가 전장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운용자에게 최적의 교전 시점을 제공하는 인지 우위 기술이 K4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차의 성능 숫자를 이야기했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자존감입니다. 더 이상 기술 때문에 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의 기술력과 철학으로 세계 시장을 설득하는 힘. 그것이 바로 K2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던 파워팩의 오명을 씻어낸 연구원들의 땀방울, 최고의 결과를 위해 이스라엘과도 손잡은 엔지니어들의 유연함과 지혜. 국방은 곧 경제이며 기술은 곧 외교입니다. K2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상징합니다. K2의 성공을 통해 우리는 방위산업이 단순한 소비가 아닌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K2가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과 중동의 방위 지도를 바꾸었듯이 우리의 기술력은 계속해서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이야기했지만 데이터가 스스로 감동을 이야기하게 만들었습니다. K2 흑표의 전설은 계속됩니다. 세계 방위 지도를 바꾼 K2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K9 자주포가 어떻게 유럽의 화포 시장을 장악했는지 그 파괴적인 기술과 전략적 통찰을 심층 분석합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